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축구장 73개를 합친 크기의 지상 20층짜리 초대형 물류 창고가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대형 트럭 1만 5천 대가 내 집 앞 도로를 지나가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컨테이너 트럭이 줄줄이 들어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계획되었던 초대형 물류센터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은 2025년 안에 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를 뜨겁게 달군 최대 지역 이슈였습니다. 오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화성시 관내에서 반대 집회를 이끌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손을 잡고 수백 명의 주민이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화성특례시가 이 사업에 대해 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결정이 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류센터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당초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은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1원, 동탄 신도시 유통 3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 총 높이 121m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물류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면적이 무려 51만 7,969제곱미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의 약 2배에 해당하고 현재 국내 최대 물류센터인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의 33만 제곱미터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약 73개를 합쳐놓은 면적이고 만약 완공되었다면 아시아 최대급 물류센터가 될 뻔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도의 예측에 따르면 2027년 완공 시점 기준으로 하루에 약 1만 2천 대에서 1만 5천 대의 차량이 이 물류센터를 드나들게 됩니다. 여기에 2030년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가동되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은 하루 1만 7천 대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위치였습니다. 장지동 유통 3부지는 동탄 신도시의 주거 밀집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부지 옆에는 장지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은 공원이 생기기를 기대했지 거대한 물류 창고가 들어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 생긴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공원은 그림이고 트럭 소음부터 먼저 들릴 판이다. 또 다른 주민은 신도시 한복판에 갑자기 군사기지가 내려앉은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절차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화성시가 2023년 12월에 해당 부지의 물류시설 용도 변경을 승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주민 사전고지 조례를 위반했으며 주민열람 공고도 11개월이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바로 옆에 이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셈이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화성시 관할이지만 실제 위치가 화성시 끝자락이라 물류 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가 인접한 오산시 도심을 관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산 IC, 동부대로, 국도 1호선, 우남사거리 등 오산의 핵심 교통축이 물류 차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하루 교통량이 2027년에 1만 2천여 대로 예측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물류센터는 화성시에 짓는데 교통지옥은 오산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접 도시의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다른 도시의 개발 사업에 반대한 겁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2025년 상반기부터 공식적으로 물류센터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시의회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건립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경기도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권재 시장은 국회의원들과도 연대해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오산 지역구 차지호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정치권까지 움직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였고 장지동 일대에는 유통 3부지 물류센터 결사 반대,
우리 집값 반토막 시간 문제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2025년 6월 19일에는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화광장에서 오산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9월에는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10월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항해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오산시장, 오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까지 총출동하는 초유의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일 수천 대의 대형 화물차가 만들어낼 교통체증과 매연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물류센터 예정부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대형 트럭과 통학 차량이 같은 도로를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30대에서 40대 젊은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 자녀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도 컸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동탄이 신도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가 생기면 매매가에 바로 영향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물류센터 건립 추진이 알려진 뒤 인근 아파트 단지의 매수 문의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동탄에 정착한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재산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화성시는 왜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막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법적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유통 3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동탄이 신도시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 이미 유통업무 설비 용지로 지정된 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위반을 제한할 경우 이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해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가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화성시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화성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성시가 택한 전략은 정면 거부가 아닌 우회적 조건 강화였습니다. 화성시는 사업자에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첫째, 건축 규모의 대폭 축소. 당초 연면적 51만 7천 제곱미터였던 계획을 약 50% 수준인 31만 제곱미터까지 줄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예상 교통량도 당초 대비 26%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교통 저감 대책 수립. 화물 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차량 노선 유도, 동부대로 진출부 통행 규제,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카메라 단속 설치, 어린이 통행 안전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에 대한 종합적 보완. 건물 배치 조정과 인근 주민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내려졌는데 핵심 조건은 오산시와의 협의였습니다. 오산 IC 방향 화물차 운행 최소화를 위한 수정안 제출, 스마트 IC 설치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열린 재심의 과정에서 화성시가 오산시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보완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오산시는 화성시가 최종 보고서 심의회 개최 2일 전에야 통보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12월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열렸고 여기서 재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했지만 화성시는 이것이 공동위원회의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최종 반려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 측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FN동탄 제1차는 2022년 5월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05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일으켰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27곳의 지역 금고와 수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 대출은 2023년, 2024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매년 약 100억 원의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말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이 5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멈춰 있으니 이번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시가 반려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뒤에는 반드시 대형 물류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택배 물량은 연간 40억 개를 넘어섰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형 물류 인프라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를 지을 때마다 부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 안전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포, 이천, 김포, 광주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마찰이 있었지만 동탄이 사례처럼 인접 도시의 시장이 직접 나서고 국회의원까지 초당적으로 연대한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이번 동탄이 사례는 이 문제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고 사업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개발 권리가 있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물류센터가 위치한 행정구역과 실제 피해를 받는 생활권이 다르다는 점이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성시 관할 부지에 지어지는 시설 때문에 오산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이런 행정구역 간 불일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대규모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여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탄이 물류센터가 완공되었다면 수도권 물류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물류기업과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은 대규모 신규 수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국내 물류 인프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 안전과 주거 환경을 우선하는 행정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물류센터 문제가 아니라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주거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성시 동탄이 유통 3부지 물류센터 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의 용지 지정에서 시작해 2022년 사업자의 토지 매입과 1,050억 원 규모 브릿지론 조달, 2023년 12월 용도 변경 승인, 2025년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6월부터 시작된 주민과 오산시의 전방위적 반대 투쟁, 8월 재심의 통과와 오산시의 절차 위반 주장, 12월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 그리고 2026년 2월 20일 화성시의 최종 반려로 일단 멈추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고 특히 2025년은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치열했던 해였습니다. 화성시는 법적으로 재량이 제한된 기속행위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규모 축소 유도와 공동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수단을 활용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비슷한 개발 사업에서 지자체가 시민 편에서 어디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계획을 수정해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화성시가 공공성 확보 없이는 추진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사업 재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의 진짜 해법은 물류센터를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대규모 물류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행정구역이 다른 생활권 간의 갈등을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조정할 것인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택배 다음날 받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물류센터는 내 동네에 오면 안 된다는 모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물류 인프라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동탄이 물류센터 사건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용지에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때 그 개발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우리 사회가 찾아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